동물등록제를 원래 할 때 정부에서는 네. 처음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내장칩. 쌀알보다도 작은 조그마한 마이크로 칩을 체내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시술을 통해서 이게가 누렁이다, 이게가 바둑이다, 그리고 보호자는 누구다, 그리고 거기다 의학 정보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동물등록제가 좀 이원화돼서 이런 내장칩도 되고 그리고 외부 명찰도 된다 이렇게 돼버려서 네. 이게 좀 안 됐어요 제대로. 아. 왜냐면 대부분 명찰을 달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보호자분들이 혹시 내장 칩? 아니 칩을 몸에 넣는다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으셨던 위험하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괴담 같은 거. 맞아. 괴담이 또 있어요. 괴담 같은 거. 이게 몸에다 뭐 넣는 거에 되게 그쵸. 부정적인 그런 게 돼서 이렇게 명찰로 많이 하다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도 동물등록제로서 허용을 하고 내외장 무선 식별 장치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외장 식별 장치라고 하는 것은 비문이라든가 홍채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개임을, 그 고양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2020년 8월 21일부터 기존에 사용되던 등록 방식의 하나인 인식표를 제외하기로 했어요. 이제 인식도 안 써요? 명찰로 하는 거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된다. 네. 그래서 인식표의 경우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은 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와, 세네요. 어쨌든 뭐 벌금 때문이 꼭 아니더라도 이 동물 등록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분들이 외국의 선진국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약하냐?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그렇죠. 봐요. 아유, 그럼요. 뭐 저희도 잘 사랑하는 봉사활동 가거나 맞아. 이런 거 보면 그렇진 않은데 저는 이거 제도 차이라고 봐요. 담벼락에다가 네. 쓰레기 투여 금지 무시무시한 문구를 이렇게 써놓고 주인백 이렇게 저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낮에는 안 버려요. 밤에 네. 노상방류서부터 쓰레기 막 버린단 말이죠. 사람들 근데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익명성의 그 아. 늪인데 여기다가 CCTV 24시간 촬영증 그거 하나만 딱 해놓으면 네. 누가 거기다 노상방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만큼이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버려지는 동물이 상당히 많아요. 반려동물 등록제를 제대로 하면 내장칩이 제대로 인식이 된다라면 내가 이 버린 거를 들켜 못 버리죠. 이건 제도 효과가 아주 강력하다라고 봐요. 저는 정부 네. 관계자분이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본다라면 그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유기동물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해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갖다가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많아진다. 그럼 왜 많아지지? 줄이게 하는 줄이는 방법은 방법을. 없을까? 예방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예방책에 대한 거는 아주 강력한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게 한다든가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정의 소정 교육을 갖다가 무료로 받고 이 교육을 이수한 자들만 개하고 고양이를 입양하면서 그때 동물용 인식표, 인식제를 바로 등록을 한다라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훨씬 더?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반려동물이 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예외 규정은 없나요? 도서 또는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요. 네네네. 저는 그 예외 조항을 둘 거면 제대로 두는 게 좋다라고 그러게요. 생각해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섬이나 시골에서 키우는 동물의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예외를 둔다 그게 아니라 그러게요. 그냥 찾아가가지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외를 두게 되면 이 예외가 더 큰 예외를 만들어낼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걔네들은 뭐 안 잃어버릴 수 있나요? 시도 지역에 불법 번식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럼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그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갈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게 막 몇십만 마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좀 한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예외 조항이 있으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런 분들이 나쁜 분들인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동물 등록제 방식 중에 하나인 내장형 마이크로칩 그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쵸. 실제로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 부작용의 확률은 네. 비행기 사고라든가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도 훨씬 더 적습니다. 진짜 적네요. 네. 그럼 거의 뭐 예. 그 영국의 소동물 수의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한 건데 마이크로칩에 의한 질병 관련 부작용은 0.00001% 정도입니다. 0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 진짜 많네요. 뭐 환산하면 네. 1억 마리당 15마리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것도 보수적으로 한 거고요. 보수적으로. 네네.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 상당히 적은 확률이다. 로또 맞을 확률 아세요? 로또 맞을 확률이랑 어떤가요? 한 660만 분의 1인가 그래요. 그것보다 더 네. 적은 1억 마리당 15마리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뭐 확 걱정을 와닿네. 하실 로또 필요는 얘기하시네. 네, 없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이런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O, 틀리면 X 퀴즈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궁금했습니다. 갖고 있는 네. 거구나. 자, 내장형 칩의 사이즈는 무려 50원짜리 동전 크기다. 자, 하나, 둘, 셋. X. 네. 쌀알 크기. 조그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시술도 네. 상당히 금방 끝나요. 띡 하는 건가요? 주사 맞는 것처럼? 네네네. 오. 예방 접종 맞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몸 안에다가 삽입하는 거거든요. 네네.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삽입하는 기구가 있어요. 오. 그래서 해당 부위를 잘 멸균을 시키고 그다음에 넣어서 뚝 하면 끝납니다. 주사를 주사처럼? 넣듯이 네네.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네. 내장 칩을 삽입하면 심장을 찔려서 죽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이건 좀 쉬운데요? 난이도가? 이거는 심장. 하나, 둘, 셋. 네, 당연히 X. X겠죠. 이게 뭐 이런 칩이 이렇게 해가지고 혈관을 타고 가서 뭐 심장을 찔린다 뭐 이러는데 내장 칩이 움직이는 경우는 있어요. 안에서요. 여기서 여기입니다. 아, 고기죠, 고기. 네, 여기서 여기에 막 돌아다니면서 뭐 뇌로 들어간다 뭐 이러는데 이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네. 내장 칩 시술을 하면 해당 부위에 암이 생긴다. 암. 아, 자, 하나, 하나, 둘, 셋. 저 오. 저는 혹시나 피부암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지도 않을까. X입니다. 관심이 많으시네요. 내장 칩을 삽입했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뭐 이런 발병 기전은 없습니다. 아, 연구 다행입니다. 결과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행입니다. 또한. 네. 자, 이 칩을 이렇게 주사로 네. 이렇게 삽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마이크로칩의 종류는 그럼 몇 가지가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4가지 이상입니다. 오, 종류가 또 다양하네요. 여러 개 있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정비하는 김에 하나로 일원화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리더기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네네. 그 리더기가 그 개수만큼 있어야 되죠. 다른 걸 하면 또 리더. 네, 안 익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마치 스마트폰도 2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죠. 서로 호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모든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 보호소에서 그 리더기를 다 갖고 있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하나의 리더기로 모든 애들을 다 싹 읽을 수 읽을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좋겠죠. 동물등록제가 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거. 태어나고 등록되고 소유자가 이렇게 이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개 마리 숫자가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예전의 자료 보면 우리나라 노령견 비율이 엄청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등록은 하기 하고 때문에. 사람도 죽으면 사망신고. 주민번호 말소 신고를 말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참담하고 슬프고 이런 상황에 이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이만큼 했으면 애들이 이제 누적돼가지고 노령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그것도 뭐 의무화되고 보호자분들도 얘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그럼 장례식 하고서 내가 동물 등록했었었지 사망 신고를 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망 신고는 또 잘 못 챙기실 것 같아요. 등록제도 그렇죠. 사실 지금 네. 쉽지 않은데 사망 신고는 더더욱 네. 못 챙기실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을 챙겨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